그 건물, 제 겁니다. 노인의 말에 집주인 박만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소유주 강태산. 바로 지금 앞에 서 있는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건물 옆 상가, 뒤편 주차장, 그리고 이 일대 토지 12필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총 자산가액 517억 원. 그럴 리가. 2년 동안 매달 월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셨죠. 제가 늙고 가난해 보인다고 쫓아내도 아무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니 누구도 눈여겨보려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얼마나 쉽게 사람을 무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태산 씨는 올해 75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낡은 빌라 3층, 5평 남짓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죠.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그리고 욕실이 전부인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라디오를 켭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죠. 북한산 둘레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2시간쯤 걸었다가 돌아오면 오전 10시쯤 됩니다. 근처 슈퍼에 들러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를 삽니다. 가끔은 컵라면을 사기도 하죠. 점심은 늘 집에서 먹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습니다. 저녁도 간단히 해결하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강태산 씨의 하루 전부입니다. 이웃들은 그를 3층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죠. 그냥 조용히 사는 노인, 말도 별로 없고 가족도 없어 보이는 외로운 할아버지. 그저 그런 사람. 강태산 씨가 입는 옷은 늘 똑같습니다. 낡은 등산복 바지에 색이 바랜 점퍼, 10년은 신었을 법한 운동화. 겨울이면 낡은 패딩을 걸치죠. 머리는 직접 깎는지 삐뚤삐뚤합니다. 누가 봐도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독거노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주인도, 이웃들도, 관리실 사람들도. 3층 할아버지? 아, 돈 없어 보이던데. 말도 잘 안 하고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집세 밀린 적은 없나?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짐작만으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태산 씨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태산 씨가 이 원룸에 이사 온 건 2년 전 가을입니다. 부동산에 들어섰을 때 중개인은 한눈에 그를 훑어봤죠. 어르신, 보증금이랑 월세가 좀 있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말투부터 다릅니다. 존댓말이긴 하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괜찮습니다. 강태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 한 번에 현금으로 계약할게요. 중개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현금으로요? 확인 좀 해봐야.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산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중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 네. 그럼 계약서 쓰시죠. 계약은 금방 끝났습니다. 강태산 씨는 월세를 현금으로 냈고
영수증만 받아갔습니다.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짐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작은 캐리어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짐이 이게 다예요? 이삿짐 센터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가구는요? 필요한 것만 나중에 사겠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중고로 작은 냉장고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을 샀습니다. 침대 대신 바닥에 요를 깔았죠. 진짜 별난 할아버지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2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강태산 씨를 볼 때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갈 뿐이었죠. 여보, 3층에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집주인 일이지. 우리랑 상관없어. 1층에 사는 대학생 2명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야, 3층 할아버지 진짜 냄새 나지 않아? 나도 그거 느꼈어. 복도에서 마주치면 좀. 말도 없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좀 무섭지 않아? 그들은 강태산 씨와 마주치면 일부러 고개를 돌리거나 빨리 지나쳤습니다. 강태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던 강태산 씨는 1층 대학생과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태산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대학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방금 3층 할아버지 마주쳤는데 진짜 말 걸어서 놀랐어. 뭐래? 그냥 인사하던데. 진짜 어색하더라. 빨리 도망쳤어. 둘은 킥킥 웃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산 씨는 빨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빨랫줄에 옷을 널려는데 2층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강태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랫줄 좀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쓰고 있잖아요. 아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다 쓰고 나면 쓰세요.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부부가 빨래를 다 널고 내려갔습니다. 에휴, 답답해. 아내가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없고 그냥 서 있으니까 더 불편하잖아. 그러게. 저런 사람이랑 같은 건물에 사는 게. 강태산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저 빨래를 널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슈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얼마예요? 강태산 씨가 물었습니다. 1,500원이요. 슈퍼 주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카드 되나요? 현금만 받아요. 저기 써 있잖아요. 주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강태산 씨는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2장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을 때 주인은 동전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산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습니다. 어르신, 여기 뭐 보러 오셨어요? 신문 좀 보려고요. 신문은 저쪽에 있어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창구 직원이 그를 귀찮아했습니다. 어르신, ATM 쓰실 줄 아세요? 네, 압니다. 그럼 ATM 쓰세요. 창구는 다른 분들도 기다리세요. 통장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ATM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음 분, 강태산 씨는 물러났습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동네 어디서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편한 존재로 봤습니다. 말도 없고 느린 노인, 가난해 보이고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 그저 동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강태산 씨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박만수 씨는 이 빌라의 집주인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그의 부인 명의죠. 10년 전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물입니다. 총 3층 건물에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박만수 씨는 50대 초반 건설회사 현장 소장 출신입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큽니다. 성격도 거칠죠. 야, 임마. 그거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은퇴한 후에는 이 건물을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만수 씨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박이었죠. 처음엔 친구들과 가볍게 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점점 빠져들었죠. 경마, 경륜, 온라인 도박. 빚이 쌓여갔습니다. 당신 또 잃었어? 부인이 따졌습니다. 에이, 이번엔 땄어. 조금만 더 하면 다 만회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회는 없었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박만수 씨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바로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월세를 올려야겠어.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다 써 있잖아. 계약서가 뭐 어때?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박만수 씨는 세입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1층 사시는 학생들, 다음 달부터 월세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네, 계약서에는 40만 원이라고. 물가도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어. 싫으면 나가든지.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아, 시끄러워. 내가 집주인이야, 세입자야? 말대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층 부부에게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부부가 벌면 월세 좀 더 낼 수 있잖아. 50만 원으로 올릴게. 저희 계약서에는 45만 원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린다는데 왜 말이 많아? 싫으면 나가. 세입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당장 이사갈 형편도 안 됐습니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층 강태산 씨 차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만수 씨가 3층에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쿵쿵 두드렸죠. 야, 할아버지. 집주인이야, 문 열어. 강태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집주인님. 들어가도 돼?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뭐야? 박만수 씨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에 낡은 가구 몇 개. 경멸하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알아? 다른 집들 다 월세 올렸어. 네. 할아버지 집도 올려야지. 다음 달부터 50만 원. 계약서에는 40만 원이라고. 아, 계약서 타령은 됐어. 물가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다고. 그리고 박만수 씨는 강태산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싸게 내주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노인네가 뭐 그렇게 쓰겠어. 50만 원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강태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낸다고? 박만수 씨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더 따지고 들 줄 알았거든요. 네, 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50만 원. 내일 당장 10만 원 먼저 내. 알았지? 네. 그래, 알았으면 됐어. 박만수 씨는 가볍게 손을 휘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산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죠. 다음 날 강태산 씨는 10만 원을 가지고 박만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 할아버지. 가져왔어? 네. 강태산 씨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만수 씨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영수증 써드릴까요? 됐어, 됐어. 필요 없어. 어차피 현금인데. 그래도 영수증은. 아, 시끄러워. 내가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그래? 할아버지, 나 바빠. 가봐. 강태산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박만수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칠었습니다. 강태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님, 야, 할아버지, 관리비 안 냈잖아. 네, 관리비는 작년에 다. 작년 말고 올해. 올해 관리비 안 낸 거 있어. 지금 당장 10만 원 내. 계산서를 보여주시면. 계산서? 야, 할아버지. 나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관리비 안 낸 거 맞다니까. 내일까지 안 내면 전기 끊을 거야. 강태산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누구 건물인 줄 알아? 내가 집주인이야. 내가 내라면 내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아, 됐어. 내일까지 안 내면 진짜 나가라고 할 거야. 알아들었어? 박만수 씨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에이, 돈도 없는 주제에. 나이만 먹으면 뭐해. 쓸모도 없는데. 강태산 씨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만수 씨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솔직히 말할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 여기 있으면 건물 이미지 안 좋아. 알지? 다른 세입자들도 불편해하고. 제가 뭘. 아, 뭐긴 뭐야. 맨날 낡은 옷 입고 돌아다니고 냄새도 나고. 솔직히 할아버지 나이면 요양원이나 가야지.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야? 강태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들려? 다음 달까지만 있어. 그 후엔 나가줘. 알았지? 계약 기간이 아직. 계약 기간?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해.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 박만수 씨는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강태산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2층에 사는 김민준, 이수연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민준 씨는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수연 씨는 화장품 가게 직원입니다. 둘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계단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계단을 막고 있었죠. 뭐야, 이거. 상자를 보니 3층 강태산 씨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왜? 3층 할아버지 택배가 계단을 막고 있어. 택배 기사가 그냥 여기다 놓고 간 거야. 에이, 참나. 왜 자기 집 앞에 안 놓고 우리 나갈 때 불편하잖아.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두면 안 돼? 할아버지가 알아서 가져가겠지. 근데 여기 있으면 우리도 불편해. 수연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계단이 좁은데 상자 때문에 지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올라가서 말할까? 에이, 됐어. 그냥 옆으로 치워놓자. 민준 씨는 상자를 계단 옆 구석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좀 거칠게. 됐어, 가자. 두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오후쯤 강태산 씨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구석에 놓인 택배를 발견했죠. 아, 상자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밀어놓을 때 좀 세게 한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 씨는 상자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에는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던 책이 좋아서 중고로 주문한 것이었죠. 다행히 책은 무사했습니다. 저녁 때 강태산 씨는 2층 앞을 지나다가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택배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 씨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민준 씨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강태산 씨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2층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 오늘 할아버지가 인사하던데. 응, 봤어. 왠지 미안하더라. 뭐가?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래도 택배를 좀 세게 밀어놓은 것 같아서. 에이, 괜찮아. 어차피 책이잖아.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혼자 여기서 사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좀 불안해.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혼자 사는 노인네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수연 씨는 남편의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냥 관여하지 말자.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도 같은 건물에 사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지. 괜히 친해졌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설마. 아니, 진짜로.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이웃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 우리 바쁜데 그럴 여유 없잖아.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가자. 응, 그게 나아. 그 후로 부부는 강태산 씨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1층에 사는 대학생들은 더 심했습니다. 정우와 성민, 둘 다 20대 초반입니다.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죠. 형, 오늘 3층 할아버지 봤어? 응, 봤는데 왜?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맨날 같은 옷 입고 같은 시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좀 무섭지 않아? 너 또 유튜브 많이 봤구나. 아니, 진짜로. 그리고 할아버지가 밤에 뭐 하는지 알아? 자겠지, 뭐. 아니야. 어젯밤 12시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위층에서 발소리 들렸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1시간 넘게. 성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응. 나도 소름 돋았어. 그럼 어떡해?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근데 집주인도 별로잖아.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강태산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즘 불면증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 뿐이었죠.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 조심하자. 응, 그래야겠다. 그날 이후 대학생들은 강태산 씨와 마주치면 급하게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태산 씨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네. 오늘 날씨 좋죠? 네. 저 급해서 정우는 허겁지겁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두 대학생이 현관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방금 3층 할아버지 봤어? 응, 나도 봤어. 말 걸어서 진짜 놀랐어. 뭐라고 했어? 날씨 좋다고. 헐, 완전 이상한데? 그냥 날씨 얘기를 왜 해? 나도 몰라. 빨리 도망쳤어. 둘은 킥킥거렸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그렇게 텅 비어 있었죠. 다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강태산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1층 대학생들이 편의점 음식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대학생들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자, 빨리. 둘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을 지날 때 민준 씨 부부의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도 함께 3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강태산 씨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긴 하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외롭긴 해. 하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창문을 닫았습니다. 요를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 옆에는 작은 관리실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실이라기보다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죠. 박만수 씨가 가끔 들어와 건물 관련 일을 처리합니다. 박만수 씨는 주로 오전에 나타납니다. 정기 검침을 하거나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거나 가끔은 그냥 앉아서 담배를 피우죠.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태산 씨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관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야, 그래서 얼마인데? 500? 에이, 그거 가지고 뭐해? 최소 1000은 돼야지. 도박 얘기 같았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야, 할아버지. 박만수 씨가 불렀습니다. 강태산 씨는 멈춰 섰습니다. 네, 여기 와봐. 강태산 씨는 관리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들어와. 네. 좁은 관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전기 많이 쓰는 거 알아? 네. 전 그렇게 많이. 아니야. 여기 봐. 박만수 씨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기 사용량 내역서였죠. 3층 전기료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럴 리가요. 저는 전기를 거의 매일 밤 불 켜놓고 뭐 하는데? 저는 일찍 자는데요. 아, 거짓말하지 마. 1층 학생들이 말하더라.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다고. 강태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가끔 잠이 안 와서 불을 켜놓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할아버지, 전기료 아꼈어. 알았어? 네. 그리고 수도도.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수도 사용량도 많아. 수도는 매일 씻는 거야, 뭐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그래도 많아. 줄여. 박만수 씨는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강태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가봐. 강태산 씨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만수 씨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에휴, 노인네들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 말기도 못 알아듣고. 강태산 씨는 멈춰 서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 복도에 전구가 하나 나갔습니다. 2층과 3층 사이 계단 전구였죠. 강태산 씨는 밤에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두워서 계단을 잘못 디뎠거든요. 아, 다행히 난간을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 씨는 관리실에 갔습니다. 집주인님, 계단 전구가 나갔는데요. 박만수 씨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전구. 어디? 2층과 3층 사이 계단이요. 아, 거기. 알았어. 언제쯤 교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밤에 어두워서 위험해서요. 알았다니까. 바쁘면 며칠 걸릴 수도 있어. 네. 강태산 씨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갈아도 될까요? 전구를 사다가. 안 돼. 박만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건물 공용 부분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입자가 함부로 만지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이야? 그렇긴 하지만. 아, 됐어. 내가 할게. 바쁘다고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강태산 씨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구는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씨는 다시 관리실에 갔습니다. 집주인님, 또 뭐야? 박만수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전구가 아직, 아, 깜빡했네. 그래, 알았어. 내일 할게. 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구는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씨는 할 수 없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2층 수연 씨가 계단에서 강태산 씨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손전등 켜고 다니세요? 아, 네. 전구가 나가서요. 아직도 안 갈았어요? 집주인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나 봐요. 에휴, 참나. 제가 말해볼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기 공용 공간인데. 수연 씨는 다음날 박만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주인님, 계단 전구 좀 갈아주세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언제 갈아주실 건데요? 벌써 2주 넘었잖아요. 아, 바빠서. 이번 주 안에 할게요.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민원 넣을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박만수 씨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휴, 월세나 제때 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중얼거리면서도 수연 씨의 말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들어가면 귀찮아지니까요. 그날 오후 박만수 씨는 전구를 사서 계단에 갔습니다. 마침 강태산 씨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 집주인님. 전구 갈아주시는 거예요? 응. 박만수 씨는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2층 사람이 말해서 하는 거야. 할아버지 말은 듣지도 않았을걸. 강태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사다리에 올라가 전구를 갈았습니다. 됐어. 이제 불 켜지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월세나 제때 내. 알았지? 네. 항상 제때 내는데요. 그래, 그래. 그렇게만 하면 돼. 박만수 씨는 사다리를 접어들고 내려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입구 도어록이 고장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죠. 세입자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님, 도어록 좀 고쳐주세요. 민준 씨가 전화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매번 열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강태산 씨도 불편했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산 씨가 산책에서 돌아왔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방에 두고 나온 것 같았죠. 아, 그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어록을 눌러봤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1층 대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아, 열쇠를 깜빡해서. 미안하지만 문 좀. 아, 대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빨리 열어줘. 응. 정우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산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은 빨리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급해서요. 아, 네. 가세요. 대학생들은 서둘러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해 방문을 열려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었더니 열렸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나갈 때 잠그지 않았나? 강태산 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가.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방.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하네. 정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야.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강태산 씨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행동, 표정. 그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슈퍼에 갔습니다. 우유와 빵을 사려고요. 슈퍼 주인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어르신, 뭐 찾으세요? 우유 있나요? 저기요. 직접 가져오세요. 강태산 씨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슈퍼 주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누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요즘 바빠서요. 뭐 사실 거예요? 음료수랑 과자 좀. 여기 있어요.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태산 씨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주인은 여자 손님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저기요. 강태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네. 얼마예요? 주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우유를 찍었습니다. 2,500원이요. 강태산 씨는 3,000원을 냈습니다. 주인은 거스름 돈을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산 씨는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씨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슈퍼를 돌아봤습니다. 주인과 여자 손님이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강태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을 보는구나.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창구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대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강태산 씨 차례가 됐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죠. 통장 정리 좀. 어떤 통장이요? 이 통장인데요. 강태산 씨는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옛날 통장인데요. ATM에서 안 되세요? ATM은 줄이 길어서. 그래도 ATM 쓰시는 게 빨라요. 창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창구에서 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뒤에 다른 분들도 기다리세요. 빨리 하시죠. 직원은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정리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요. 다음 분. 직원은 통장을 건네며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산 씨는 통장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모두 똑같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 있고 젊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한때는.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강태산 씨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대표였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오늘 약속 있으십니까? 사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모두가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사장님, 더 이상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돈과 권력을 좋아했던 것 뿐이었죠. 강태산 씨는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엄마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봐. 아이가 강태산 씨를 가리켰습니다. 쉿, 조용히 해. 엄마가 아이의 손을 내렸습니다. 왜요? 실례잖아. 가리키면 안 돼. 근데 할아버지 옷이 이상해요. 쉿.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벤치로 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의 말도 다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색이 바랜 점퍼. 이상하긴. 이상하겠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아, 할아버지. 수연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가는데 할아버지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집에서 간단히 먹으려고요. 그러세요. 민준 씨가 부인의 팔을 당겼습니다. 우리 늦겠어. 아, 그래. 할아버지, 저희 가볼게요. 네, 가세요. 부부는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와 계란, 김치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라면을 먹을까?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강태산 씨는 라면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외롭긴 하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의 선택이었어.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 집주인, 도박 빚 많음, 세입자들에게 횡포, 김민준, 이수연 부부, 무관심, 노인 혐오 있음, 정우, 성민 대학생, 편견, 무례함, 슈퍼주인, 차별적 태도, 은행 직원, 노인 무시.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 이경수, 친절함, 매일 아침 인사. 강태산 씨는 그 이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라도 있네. 수첩을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 매매 계약서. 그는 그 서류들을 꺼내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곧 때가 오겠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태산 씨는 요를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어. 누가 친절하고 누가 무례한지,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칠애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산 씨가 이 건물에 산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때가 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양복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양복이었죠. 다림질을 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펴졌습니다. 머리도 정리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면도도 했습니다. 수염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오래된 구두였지만 광을 내니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신사였죠. 오랜만이네. 강태산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야. 오전 10시, 강태산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 수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예요. 3층 강태산입니다. 아, 할아버지. 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옷을 바꾸셨네요. 어디 가세요? 네,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아, 네. 수연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조용히 인사하고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는 정우와 성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분 누구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물 사람 맞아? 둘은 강태산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건물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테헤란로 123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강태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산 씨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죠.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강태산입니다. 아, 네. 강태산 대표님이시죠. 김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2명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앉으시죠.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쪽은 박 변호사님입니다. 부동산 전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성북구 소재 빌라 건물 등기부등본이고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게 인근 상가 건물, 이게 주차장 부지, 이게 토지 12필지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강태산 씨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총 자산가액이 얼마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517억 원입니다. 실거래가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이 적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현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박만수 씨에게도 연락했습니까? 네. 중요한 건물 관련 안건이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알릴까요? 아니요. 박만수 씨만으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산 씨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이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성북구로 가주세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이었어. 2년 동안 참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봤어. 누가 진심인지, 누가 가식인지. 이제 보여줄 때야. 택시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산 씨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건물. 처음부터 내 거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 앞을 지나는데 박만수 씨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10시요? 무슨 일인데요?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건물 소유주 관련? 그게 무슨...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박만수 씨는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우리 마누라잖아. 무슨 일이지? 강태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양복 입은 신사가 세입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강태산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양복을 벗었습니다.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평범한 노인이 됐습니다. 내일까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까지는 이 모습으로 있어야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날 밤 강태산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얼굴이 어떨까? 놀랄까? 두려워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든 상관없어. 진실은 밝혀질 거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강태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가 아니라 5시에 일어났죠. 샤워를 하고 다시 양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한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좋아. 강태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죠. 아니, 긴장돼서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8시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부부도 나가고 1층 대학생들도 나갔습니다.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9시 30분, 강태산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박만수 씨는요? 곧 올 겁니다. 방금 전화했는데 10분 안에 온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세 사람은 관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박만수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을 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 건물 소유주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아, 네. 네 사람은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테이블 하나는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만수 씨 앉으시죠. 네. 근데 누구십니까? 박만수 씨는 변호사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정도 소속 변호사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분은 강태산 대표님이십니다. 김 변호사가 강태산 씨를 소개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강태산 씨를 봤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만수 씨, 이 건물의 명의가 누구입니까? 제 아내 박순자입니다. 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요? 1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데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한번 보시죠. 박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주 강태산? 이게 무슨, 우리 아내 명의인데 8년 전에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8년 전? 그럴 리가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소유주께서 정당하게 구매하셨습니다. 구매, 누가요? 김 변호사가 강태산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십니다. 강태산 대표님. 박만수 씨는 강태산 씨를 봤습니다. 이분이요? 처음 보는데요? 아닙니다. 강태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본 적 있습니다. 네. 언제요? 매일. 매일? 강태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층에 삽니다. 2년 동안 박만수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층? 설마. 그 할아버지. 네. 말도 안 돼. 그럼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네. 박만수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8년 전 당신 장모님께서 빚이 있으셨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빚? 네. 그래서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하셨죠. 그래서요? 강태산 대표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으시고 건물을 인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정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게 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는데요. 장모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박만수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강태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제 건물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겁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강태산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박만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했죠? 저는 월세를 올렸습니다. 계약서도 무시하고. 그건 관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태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만수 씨, 이것도 보시죠. 이게 뭡니까? 이 건물 옆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박만수 씨는 서류를 받습니다. 소유주 강태산? 이것도? 네. 그럼 뒤편 주차장은? 강태산 대표님 소유입니다. 인근 토지는? 12필지 모두 대표님 소유입니다. 박만수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총 얼마나 되는 겁니까? 517억 원입니다. 500? 박만수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당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이 누구인지. 박만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네. 당신은 더 이상 이 건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십시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강태산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해드리죠. 뭡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부당하게 거둔 월세와 관리비 모두 계산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총 1200만 원입니다. 일주일 안에 반환하십시오. 1200만 원. 못 내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만수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강태산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나이만 먹으면 뭐하냐, 쓸모도 없는데, 라고 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양원이나 가라고 했죠? 박만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강태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섰죠. 변호사님들, 절차 진행하시죠. 네, 대표님. 강태산 씨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그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야. 그날 오후 건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3층 할아버지가 건물주라고? 2층 수연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래. 아까 관리실에서 변호사들이랑 얘기하는 거 1층 학생이 봤대. 설마. 그리고 박만수 씨가 우는 거 봤대. 진짜? 응. 나도 못 믿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산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양복 차림이었죠. 수연 씨와 민준 씨는 복도에서 그를 봤습니다. 아, 둘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소문이 사실인가요? 무슨 소문이죠? 이 건물이 할아버지 것이라는. 네, 사실입니다. 수연 씨와 민준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셨습니까? 2년 동안? 아니요. 다행입니다. 강태산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뭐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민준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택배 함부로 밀어놓고 옥상에서 빨래할 때 기다리게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혼자 사는 노인이 우리한테 의지하려 한다고.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어떻게? 1층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진짜야? 3층 할아버지가? 성민이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응. 아까 내가 직접 봤어. 변호사들이랑 와서 박만수 씨한테 서류 보여주는 거. 헐. 대박. 그리고 할아버지가 양복 입고 있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우리 어떻게? 뭐가? 우리 할아버지 피하고 그랬잖아. 이상하다고 하고. 정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진짜. 왜 하필? 형, 우리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지. 근데 뭐라고 사과해? 몰라. 진짜 난감하다. 저녁 무렵 강태산 씨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슈퍼로 갔습니다. 여전히 양복 차림이었죠.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강태산 씨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강태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유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주인은 직접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왔습니다. 이거면 되시겠어요? 네. 다른 건 안 필요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산할 때 주인은 공손했습니다. 2,500원입니다. 강태산 씨는 3,000원을 냈습니다. 주인은 거스름 돈을 공손히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강태산 씨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슈퍼 주인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죠. 야, 너 믿기지 않을 거야. 우리 동네에 건물주가 숨어 살고 있었어. 500억대 재산가라는데. 강태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나 조용히 중얼거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건물은 시끄러웠습니다. 세입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3층 할아버지가 나 오늘 직접 봤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우리 어떡하지?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설마.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강태산 씨는 3층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제부터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시작은 다음 날 아침 건물 입구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건물주 변경 안내. 세입자 여러분께 본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소유주 강태산 3층 거주. 기존 관리인 박만수 씨는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관리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분들의 계약은 모두 유효하며 기존 조건대로 유지됩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도 김 변호사 10-XXXX-XXXX 세입자들은 공고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였구나. 3층 할아버지가 건물주. 믿기지 않아. 2층 부부는 공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수연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자. 괜히 튀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기회 보고. 1층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우리 이사 가야 하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공고문에 계약 유지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불안해. 나도. 그날 오후 강태산 씨는 건물 앞에서 경비원 이경수 씨를 만났습니다. 이경수 씨는 인근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60대 중반이죠. 강 선생님. 이경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오늘도 산책 가세요? 네. 요즘 날씨 좋죠? 걷기 딱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경수 씨는 유일하게 강태산 씨에게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죠. 가끔 차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죠? 선생님이 그 건물 주인이시라는. 아, 네. 사실입니다. 이경수 씨는 놀랐습니다. 진짜예요? 어머나. 놀라셨습니까? 당연하죠. 전혀 몰랐어요.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왜요? 강태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요? 네. 가난해 보이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선생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친절하셨죠. 저야? 당연한걸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더군요. 이경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감사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인사 나눈 건데요. 아닙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강태산 씨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이경수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1천만 원입니다. 네, 1천만 원. 이 선생님의 친절에 대한 보답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못 받아요.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태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2년 동안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경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데 쓰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경수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강태산 씨는 산책을 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보답을 해야지. 그리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곧 알게 될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건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태산 씨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2층 수연 씨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네. 강태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것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수연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주님, 저 민준입니다. 2층 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집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죄송하십니까?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1층 대학생들은 더 심했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정우와 성민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요?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산 씨는 멈춰 섰습니다. 무례하다고요? 네. 저희가 할아버지를, 아니, 건물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셨죠?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태산 씨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난해 보일 때는 무시했습니다. 이제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야 공손하게 구시는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쫓겨날까봐 두려워서입니까? 대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대학생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슈퍼 주인도 달라졌습니다. 강태산 씨가 슈퍼에 가면 어서 오세요. 건물주님. 주인은 뛰어나왔습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우유 하나요. 네.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주인은 냉장고를 열고 가장 신선한 우유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때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과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아니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00원인데. 그냥 드릴게요. 아니요,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단골 고객이시잖아요.
강태산 씨는 돈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은 돈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강태산 씨는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은행도 달라졌습니다. 강태산 씨가 은행에 가자. 어서 오세요.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강태산 대표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VIP 상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구에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VIP실이 훨씬 편하세요. 창구면 됩니다. 지점장은 당황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창구 직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 무례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정리요.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작업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강태산 씨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말투가, 표정이. 하지만 강태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야. 돈 때문이지. 권력 때문이지.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2층 부부가 선물을 들고 3층으로 왔습니다. 건물주님 계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태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수연 씨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급 과일 세트예요. 받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강태산 씨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세요. 건물주님, 지금 이 선물이 진심입니까? 수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택배를 함부로 밀어놓고 빨래할 때 기다리게 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건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다고요? 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강태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제가 건물주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겠죠.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세요.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강태산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부부는 복도에 서서 서로를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뭐라고 했어? 진작 잘 대할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둘은 선물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1층 대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물주님, 저희 편의점 음식 사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맥주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산 씨는 냉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좌절했습니다. 형, 우리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건물주님이 너무 차갑게 대하시잖아. 어떻게? 그날 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강태산 씨는 3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어. 하지만 진심이 아니야. 두려움 때문이지.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는 거야. 이경수 씨처럼. 그 사람만 진심이었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산 씨는 변호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표님 결정하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입자들 계약은 유지합니다. 모두요? 네, 모두. 그럼 박만수 씨는요? 법적 조치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산 씨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연락하세요. 김 변호사는 메모를 받습니다. 이경수 경비원, 도서관 사서 최은지, 동네 반찬가게 이모, 청소부 박순희.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2년 동안 저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이경수 씨에게는 이미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에게도 해야죠. 강태산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은지 씨는 대학원생입니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죠. 네. 장학금으로 1,000만 원 지원하세요. 알겠습니다. 반찬가게 이모는 가게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2,000만 원 지원하세요. 가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네, 대표님. 박순희 씨는 청소부입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했죠. 치료비로 3,000만 원 지원하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대표님.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거죠. 강태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